종목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이슈 얘기예요. 간밤에 어. 주가가 많이 빠졌던 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었는데요. 그렇죠. 어제 이제 사실은 애플의 그 600만 대 증산 계획 철회 얘기를 사실은 팩트 체킹식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소개 매 말미에 이런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CIO 멘트를 한 분 멘트를 전해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차트의 제목을 애플 자체는 걱정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얘기했던 이게 이제 그분은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600만 대 증산 계획을 처리한 해 만에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관심사는 아니고 그 사람은 어쨌든 이게 애플이 사실이라면 또 사실의 개연성이 있다면 이거는 뭐 애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애플은 그냥 전 세계 1등 기업이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겪을 일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거고 이게 증시에 굉장한 불안 요인이 될 거다라고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 간밤에 그분 멘트 자체가 어떤 그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멘트 자체가 좀 기저에 흐르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 그 블룸버그 기사 자체가 오보냐 아니냐 뭐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거 자체보다는 그래 그럴듯해라는 이제 이런 심리 자체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애플 마저도 사실은 그 이런 경기 침체 또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 둔화 뭐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애플과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폰 14이 잘 팔리고 말고 생산량은 늘리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길게 보면 아이폰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또 애플도 자유롭지 않다 다른 모든 기업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 어떤 테마가 시장 내에 좀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보는 거고요. 올 들어 뭐 애플 가격이 그 S&P 500 지수를 항상 아웃퍼폼 했던 거 누구나 다 아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테크주 내에서 방어주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제가 최근 그 석 달간 석 달간이 아니고 최근 닷새간이죠. 최근 닷새간 일주일간 S&P 500 지수하고 애플 주가를 비교했는데 애플 주가가 이제 언더퍼폼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 가격이 빠지면서 S&P 500 지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파란색이 애플 주가입니다. 뭐 이런 양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여기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약세장에서도 끝까지 사고 있는 종목은 애플과 테슬라인데 개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애플 테슬라 주가가 흔들릴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뭐 사실은 이 얘기를 잠깐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조금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제 이제 사실은 이 애플 사태의 촉매가 됐던 발단이 됐던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하나였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보고서를 어제 기사로 재빨리 썼지만 쓰면서도 계속 그 생각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뉴욕 증시를 가장 나쁘게 보는 증권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애플 투자 의견을 내린 거 아닐까. 시장을 안 좋게 봤는데 애플만 좋게 봐. 애플도 그냥 전체 시장 목표 S&P 500 목표 지수를 내리듯이 애플도 내리자. 목표 주가를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의견도 내려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평가절하하면서 이 기사를 썼었거든요. 어젯밤에 한 9시 조금 전이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큰 의미를 안 뒀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웜시 모한이라고요. 이 사람의 어떤 의견 자체도 우리는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멘트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면 천하의 애플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 내린 거, 목표 주가 내린 거 다 아시겠고요. 천하의 애플이라도 지금 이 상황은 모면할 수 없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사실은 애플도 지금 거시경제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애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애플이 처해 있는 모든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지 애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 애플에 대한 조치를 내린 거라고 사실 우리 이해하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 애플의 자체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을 걱정하는 몇 가지 이유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앞에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먼저 제가 그냥 참고로 붙인 건데요. 이 사람 보고서에 나온 게 아니고요. 애플이 가지는 그 총 마진, 그로스 마진은 지금 보시면 2021년은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2022년, 23년은 월가 컨센서스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색은 뭐냐면 이게 하드웨어 단말기입니다. 단말기. 그래서 맥 그 데스크탑, 그다음 노트북, 그다음에는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태블릿, 그다음에는 아이폰 이렇게 그러니까 유형으로 형태가 드러나는 단말기의 그 총 마진입니다. 총 마진이 2021년에 35.35%였던 게 올해 34.2로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33%로 떨어진다. 그래서 총 마진 자체가 지금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내려오는 월가 전망대로라면 내려오는 국면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이 서비스 부분 뭐 다양한 뭐 그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라든지 애플 플러스 이런 OTT 서비스라든지 이 앱 스토어라든지 이런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서비스는 계속 총 마진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매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단말기가 있어야 그 단말기를 갖고 서비스 구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단말기는 그냥 저변의 어떤 인프라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애플은 보다 많은 높은 이익을 마진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매출을 확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어떤 우리 사전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애플을 우려하는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유럽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아이폰 14이 기본 모델은 저가 모델은 잘 안 팔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하고 프로맥스 고가 모델이 잘 팔리니까 평균 판가는 올라가고 그 저가 모델 안 팔리는 거 상쇄하고도 남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케이. 그건 가능 얘기했는데 문제는 유럽은 엄청 큰 시장이고 제일 큰 시장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인데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아니 여기서 아이폰 14 프로맥스 고가 모델은 그렇게 제품 주문하고 제품 받아보는 대기 시간이 안 길더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안 산다는 거죠. 고가 모델을 안 산다는 거죠. 유럽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럽 소비 둔화로 아이폰 14 고가 모델이 판매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평균 판가를 올려서 저가 모델 감소를 상쇄하려던 애플의 계산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니? 라는 거죠.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허점은 유럽에서 아이폰 14 고가 모델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에 대한 추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럽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단말기를 좀 줄어. 그렇게 되면 뭐가 줄어드냐면 서비스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단말기가 있어야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면 당연히 서비스 매출도 따라서 줄어들 거 아니겠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또 실제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이미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경기 침체되니까 단말기 자체가 안 줄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구독이나 이런 서비스를 줄일 거니까 서비스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강달러 역풍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왜 이제 와서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러와 강세로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미국,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라서 제품 가격을 동결을 했는데 아이폰 14는 나머지 나라는 이 강달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율 요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소 20만 원 이상 지금 인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미국, 중국을 제외한 딴 나라들은 많이 안 살 거야.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로젠블레트라는 그 증권사,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증권사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를 중립으로 낮췄는데 얘들은 중립을 매수로 높여버렸어요. 예, 목표 주가도 높였고요. 그러면서 얘들은 니들이 얘기하는 거시경제 환경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애플의 매출의 55%반 이상을 아이폰으로 벌어들이는 회사야. 아이폰이 절대적인 회사인데 아이폰만 보라고. 그 아이폰에 관한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어. 이거 보면
애플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 1,000여 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29%,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이죠. 3명은 이미 샀거나 아이폰 14는 이미 샀거나 1년 내에 사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33%가 이제 사겠다. 샀다 이미 샀거나 사겠다. 근데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18%가 샀거나 사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2명은 안드로이드, 삼성폰이나 뭐 다른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엔 40%가 10명 중에 4명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뭐니? 이번에 나온 아이폰 14 중에. 그래서 가장 가격이 비싼 프로 맥스가 가장 좋아라고 얘기했고요. 26%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프로를 좋아했다. 그것도 고가죠. 또 애플워치가 세 종을 내놨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좋니? 그랬더니 최소 799달러 하는 울트라워치 제일 비싼 걸 가장 선호하더라. 야, 이런 걸로 보면 안 팔린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만 애플 가격 주가 자체가 계속 유화 독전 혼자만 아웃퍼폼 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얘기한 거고 전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우리 그 PER 한국 증시에서 많이 보는 PER, PBR 잘 안 봐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애플은 계속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순현금 흐름이 괜찮냐? 이거 사실은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애플의 FCF 대비 지금 현 주가 비율을 보니까 22.7배 정도예요. 최근 5년간에 20.3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옆에 차트 보시면 오렌지색이 최근 5년간 평균치고요. 지금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 대비 FCF 비율입니다. 지금 최근에 위로 또 올라가 있죠. 여기 차트 제가 확대해 보면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FCF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FCF를 통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시장이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다. 그래서 시장이 다 빠지는 상황에 애플만 혼자 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고요. 다만 여기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짐 크레이머는 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야 니들 그거 말한 걱정한 거 이해해. 근데 그게 애플의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고 단기적인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잖아. 애플을 보라고. 우리는 뭐 단타 치는 애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장기적인 가치 창출은 스마트폰 판매 대수보다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생태계에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애플 서비스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한 얘기한 게 단기 주가 조정 있어? 그러면 애플은 지금 남아도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사주 취득할 거야. 지금이 오히려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그 적기야라고 오히려 짐 크레이머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이런 면에서 보면 애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뭐 2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좀 길게 보면 사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애플만 계속 지금처럼 잘 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2가지 흐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뒷부분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까 웜시 모한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자마자 1시간 후에 이 아르야라고 또 다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IT 장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또 보고서를 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애플 담당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내렸지. 우리는 애플 연관 기업 주가를 목표 주가를 내려 지금. 그러면서 애플 연관 기업이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애플 공급업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판매가 늘지 않는다면 공급업체 매출 타격을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일부 실적 전망은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3개의 카테고리 나눴어요. 고위험군. 그래서 애플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체들은 앞으로 매출이 한 3에서 5% 정도 하향 조정 가능하다라는 고위험군. 그래서 이제 시러스 로직, 스카이웍스, 코보 이런 업체들을 이제 조금 우려하는 시각으로 봤고요. 중위험군. 전체적으로 한 10
앱에서 한 20% 정도 매출 비중이라서 상대적으로 매출 하향 가능성이 한 1에서 2%로 낮은 업체들, 퀄컴, 뭐 브로드컴, 코히런트, 루멘텀 이런 회사들을 찍었고요. 저위험군,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날로그 디바이스, 또 NXP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애플의 납품 비중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 하향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공급업체들에 대한 우려감도 동시에 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에는 좀 마이너스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다. 다만 애플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면 여전히 월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